40대의 철수는 이번 소개팅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몇몇은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혼자였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졌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래서 이번 소개팅은 그에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번엔 꼭 잘 돼야 한다. 그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셔츠는 흰색으로 자켓은 짙은 네이비로. 너무 젊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조합이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미소 연습을 하고 머리카락도 정성껏 손질했다. 소개팅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조명이 은은했고 와인잔이 반짝였다.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그의 몸을 감쌌다.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예약된 자리를 안내받고 앉았을 때 철수는 손끝을 주먹으로 감싸며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평소처럼 하면 돼. 너무 들이대지도 말고 너무 조용하지도 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그녀가 들어왔다. 상대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예뻤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잇몸이 살짝 드러났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철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맑았다. 철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아,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자리에 앉고 주문을 마친 뒤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혼자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저도 혼자 여행 자주 다녀요. 작년에 혼자 일본 교토 갔었는데 그때 진짜 좋았어요. 조용하고 정원에서 녹차 한 잔 마시니까 그냥 세상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그녀는 와, 저도 교토 좋아해요. 하며 환하게 웃었다. 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아, 분위기 좋아. 오늘 괜찮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다. 철수가 리조또를 몇 숟갈 뜨던 중 갑자기 배가 꾸르륵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점점 배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철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우며 자세를 고쳤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제발. 그러나 그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다. 철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는 일이 잦았다. 그게 그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데이트 때마다 발목을 잡곤 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약도 챙겨 먹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의 기름진 음식이 그의 장을 자극한 모양이었다. 그는 숨을 참았다. 혹시나 모를 소리를 막기 위해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린 채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러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 사이에도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철수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아, 저는 영화 보거나 운동 조금 하고. 철수는 말을 이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배 안에서 폭탄 같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이었다. 뿡!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또렷한 소리가 테이블 밑에서 울렸다. 주변 테이블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레스토랑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완전히 가릴 만큼은 아니었다. 철수는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여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바짝 말랐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귀끝까지 열이 올랐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진동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초 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소리만 났다면 모른 척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냄새가 너무 강했다. 여자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손으로 코를 가렸다.
그녀의 눈썹이 미묘하게 찌푸려졌고 그 모습이 철수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철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 오늘 음식이 좀 향이 강하네요. 그죠? 라고 말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여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엔 이미 어색한 기색이 가득했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길어졌다. 와인잔의 반짝임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초라한지 느꼈다.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했지만 점점 눈길을 피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철수는 자신이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후회했다. 아침에 약을 2번 먹을 걸, 점심을 굶었어야 했을 걸, 긴장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야 했을 걸.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가 느끼는 수치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소개팅의 전반부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포크를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철수는 그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어떤 실수는 그날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철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얼굴에 근육이 굳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은 채 물컵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나마 긴장을 식혀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속은 더더욱 꼬이는 느낌이었다. 여자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길은 자꾸 창밖으로 향했다. 마치 그 공간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듯이. 혹시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짧고 단정한 대답.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이미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배려, 불편함, 그리고 거리. 철수는 그걸 느꼈다. 그녀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성격.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졌다. 차라리 솔직하게 좀 그렇네요라고 말해줬다면 나았을지도 몰랐다. 철수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이 할 일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고 그 무게가 점점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다. 사실 제가 좀 장이 안 좋아서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병원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긴장하거나 낯선 사람 만나면 꼭 이렇게 배가.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의 초점은 이미 사라졌다.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와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녀는 빠르게 네, 맛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앞의 접시를 바라보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으로 배를 가볍게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장 속에서는 잔잔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불안한 기운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안 돼, 제발 또 그러지 마. 이번엔 진짜 안 돼.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가스를 참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소리가 날 것 같아서 호흡조차 얕게 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날엔 드라이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예의상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말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엔 오직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대화가 끊기고 공기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몇 초 후 그녀는 손가방을 만지작거리더니 시계를 슬쩍 보았다. 시간이 꽤 됐네요. 내일 일찍 출근하셔야 하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이쯤에서 끝내요. 철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네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죠.
그는 계산서를 집어들며 카드를 내밀었다. 계산대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의 뒷모습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불빛이 반짝였고 레스토랑 창문 속에는 다른 커플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철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 걸어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철수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허전함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대로 인도 옆 벤치에 앉았다. 주변엔 커플들이 지나가고 길거리엔 웃음소리가 흘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그 불빛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듯했다. 도대체 왜 하필 오늘이냐? 철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머릿속에 오늘의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다. 방귀 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 여자의 눈빛, 그리고 냄새가 퍼지던 공기. 그 모든 것이 한 프레임처럼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감싸쥐며 한숨을 쉬었다. 이젠 진짜 끝이다.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철수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땠어? 괜찮은 분이었지? 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괜찮았어. 근데 내가 좀 실수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뭐 어때?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창피하긴 하지만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쓰라린 감정이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40대의 철수 머리카락엔 약간의 흰빛이 섞여 있고 눈가엔 주름이 조금 더 늘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내 인생은 적어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컵 마셨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집안에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휴대폰 알림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잠시 믿기지 않았다. 분명 그녀는 불편해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낼 줄은 몰랐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꼭 더 편하게 만들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걸지도 모른다. 오늘의 부끄러움이 내일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철수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전히 약간의 가스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속으로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망했지만 다음엔 진짜 잘해보자. 이번엔 소리 말고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철수의 밤은 조용히 흘러갔다. 민망하고 우스꽝스럽고 하지만 어딘가 따뜻했던 그 밤처럼.